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8,260원에 최저점을 찍고 금요일에 다행히 약간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바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 내수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린 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 원장의 간단한 이력을 보면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이 경제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쌍순환 정책으로 수출과 내수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발표가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문제다, 어렵다, 여러 가지 악재들, 이슈들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수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최저점인 8,260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금요일날 볼린저 밴드 밖을 살짝 벗어나면서 양봉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 윗꼬리까지 달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차이나 전기차의 바닥이 정말 나왔는지, 지금 여기가 바닥이 확정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나 전기차 지금 사도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을 보았을 때 볼린저 밴드 밖을 벗어나면서 이 반등이, 저는 볼린저 밴드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가매도 구간을 메꾸기 위한 그 정도의 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차이나 전기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 양봉 하나만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도 정확하게 5일선까지 닿고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고, RSI 지수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30 아래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오류선과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나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의 되돌림 정도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RSI 지수가 30 아래로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볼린저 밴드 밖을 아예 벗어나는 주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볼린저 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닥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자,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렇게 확률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저는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관망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시점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하실 때 회사 분석을 이미 맞춰 놓은 상태에서 시점을 잘 파악해서 매수하시면은 저는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를 강조드리고 이런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관망해야 되고 확실한 추세의 시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봉에서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하고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해야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간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초보분들이나 또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와 경험 등을 통해서 쌓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쉬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평선들이 굉장히 잘 수렴을 하고 우주선과 10주선의 크로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주봉이 20주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들을 낼 수 있었고,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해야지 홀딩하기가 쉽고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시점이나 방향성이 여러 방향이 나올 때에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차이나 전기차는 앞서서 본 일봉과 주봉을 보았을 때 추세 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격도나 또는 오주선과의 이격도, 이런 RSI 지수,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관망하세요,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수익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고, 지금은 바닥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이라고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매수를 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은 시점들을 보시게 되면 이 앞서서 바닥을 찍었던 구간에서 조금의 수익을 포기하고 저는 안정적인 매수 시점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지금 바닥이 정확하게 확정이다 라고 볼 수 없고 양방향이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의 이평선들도 완벽하게 수렴한 상태에서 다시 정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천년 자원들과 또 그리고 중국이 이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강하지 않고 또 낮은 인건비,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 수출 규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흑연 수출 규제로 이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응급제 중에 이 응급제의 이 흑연이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중국의 이 흑연 수출 통제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 분야에 섹터가 안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게 된다면 의존도가 95%이기 때문에 한국이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제주로도 이름을 알렸던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원을 찍고 100만원대에서 행보를 하다가 결국에 다시 74만원대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초반에 영상 올렸을 때가 70만원대였는데 결국에 다시 70만원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150만원, 120만원대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매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서 차이나 전기차에 제가 매수 표시를 해드렸던 부분과 유사하게 에코프로의 경우도 앞서서 10만원대, 이 낮은 가격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지만 한 번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매수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한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홀딩이나 또는 중간중간 떨어질 가능성이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씩 익전해 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고, 이렇게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선호를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식에서는 결국 잃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편하고 어떤 게 수익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 제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이런 내수시장, 강력한 내수시장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 분명히 중국이 많이 장악해 나가고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분야 섹터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중국 증시가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또는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가 어느 정도로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망하면서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좋은 매수 시점이 왔을 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현재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나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래 해보셨던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계속 관망, 제가 말하는 좋은 추세 시작점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좋은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가 지지선이나 손절선 이런 것에 리스크나 또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긴 하지만 한번 좋은 매수 시점을 잘 잡아 놓는다면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과 자원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경제 리스크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차이나 전기차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큰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시점에 따라서는 지금 매수점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망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매수점이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같이 잘 매수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